1967년 4월 8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기지를 떠나 대구로 되돌아가던 공군 제5공수 비행단 소속 C-46 쌍발 수송기 주조종사 서건주대위 32, 부조종사 박중위, 정비사 김상사 기타 승객 등 11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이륙 10분 후인 오전 11시 50분경 성동구 청구동 산 328번지에 갑자기 추락하였다. 박태선 장로교 전도관 건평 200평을 들이받으면서 폭발하여 기체는 전소되고 전도관 등 민가 10여 동을 불태우고 탑승자와 민간인 44명이 사망으로 잠정 확인되었고 2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수송기는 서울-대구 간 정기 취향차 이날 악천후를 무릅쓰고 이륙했으며 사고 현장에는 강서영 국방차관, 장지양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하여 공군 안전관계관이 긴급 출동하여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를 했고 경찰은 소방 및 사망자의 시체 수용과 부상자 입원 등에 힘썼다. 탑승자는 조종사 서건주대위 32 대구, 부조종사 박공남 중위 26 원주, 기상정비사 김덕용 상사, 송기엽대위 106 기지단, 송흥국 병장 10 전비, 김재욱 병장 제5공수 비행단, 김진성 병장 106 기지단, 이철순 병장 106 기지단, 한윤수 상병 106 기지단, 이석호 일병 106 기지단, 박상현 육군 소위 등 탑승자 11명이 모두 사망으로 확인되었다. 초기에 파악된 희생자는 탑승자 11명과 민간인 35명을 포함하여 46명이었고 중상자는 22명으로 파악되었다. 밀집한 주택가에 추락한 다음 이어 폭발하여 46명의 사상자를 낸 신당동 참사 현장은 치솟는 불길과 연기 속에 휩싸여 한때 울부짖는 주민들로 아비규환의 도가니를 이루었다. 이날 오후 3시 발견된 24구의 시체는 사고 현장에 급히 마련된 대책본부에 안치하였고 중화상자를 메디칼센터와 신당동 전외과 병원으로 후송하여 입원 치료를 받게 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추락한 수송기는 11시 45분 을지로이가 상공에서 급강하한 후 다시 높이 솟았다가 사고 지점 북방 상공에서 서에서 5회를 돌다가 기체가 기울기 시작하여 성동구 청구동 산 328번지 박장로 청구동 전도관 지붕을 들이받고 인근 판잣집 위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 수송기는 추락하기 전부터 불똥을 내뿜기 시작했으며 광하는 폭음과 함께 떨어지면서 폭발하여 연기가 하늘로 솟으면서 인근 일대가 불바다로 변했다고 했다. 급히 출동한 소방차가 진화작업에 나섰으나 수송기 오일 탱크에 불이 붙어 쉽게 진화되지 않았다. 구조에 나선 경찰과 헌병은 오후 2시까지 22구의 불에 탄 시체를 발견했는데 병원서 2명이 추가로 사망하였다.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였다. 이날 시간이 낮이어서 어른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고 없어서 사망 중엔 3명의 어린이가 있었으며 어린이 사망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이재민은 160여 명으로 청구국민학교에 임시 수용되었다. 사고 현장은 대경상고 뒷산에 빽빽히 들어선 판자촌이었으며 불길에 쌓인 현장은 기름과 시체가 함께 타는 냄새가 코를 찌른 가운데 조각난 기체와 시체가 마구 흩어져 있었다. 사고 현장인 최김리 32여인 집에는 폭음에 놀란 행인 3명이 화를 피해 최여인 집으로 피했다가 최여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두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2시간 만에 현장 불길 속에서 2사람의 남녀가 헤어나왔으나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현장 주변은 내리는 비를 무릅쓰고 모여든 인파로 뒤덮었으며 큰 길에서 현장까지 올라가는 길목은 좁아서 소방차나 앰뷸런스 등이 올라갈 수가 없어 진화와 응급구호 작업에 지장을 주었다. 시체는 전부 불에 타들 뿐 아니라 산산조각이나 사망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 가족들도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사고 현장인 박장로 전도관에는 5명의 신도가 있었으나 폭음 소리를 듣고 모두 뛰쳐나가 무사했으나 전도관은 모두 타버렸다. 사건 직후 대경상고에 구호본부를 설치하고 구호작업에 나섰다. 경찰은 민간인 피해액을 135만 원으로 추산했다. 가게에 잠깐 갔다가 변을 당해 기와집 한 칸을 모두 불태웠다는 김숙자 27여인은 행방불명된 동생 김순자 16냥과
김양이 업고 있던 딸 오송이 이 양을 찾아달라고 메디칼 센터 응급실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김여인은 잿더미가 된 집을 파헤쳐도 이들 두 아이의 시체조차 찾지 못해 병원마다 찾아 헤매었으나 끝내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울부짖었다. 또한 졸지에 부모를 함께 잃은 김학준 19구는 이날 비가 와서 노동하는 아버지 김유봉 58세가 집에서 쉬다 어머니이자 큰순 54 여인과 함께 참변은 당했다고면서 울부짖었다. 목격자 유한준 29는 이날의 참화 상황을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날 11시경 비행기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려 집 창독대로 나가보았더니 수송기로 보이는 비행기 한 대가 남산 상공을 저공으로 맴돌고 있다가 남산 상공을 15분간 돈 후 김포 방향으로 향해 치솟으며 올라가다 다시 남산 쪽으로 되돌아 45도 각도로 급강하더니 갑자기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인가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나라 항공사고 사상 최대의 참사였던 청구동 C-46 수송기 추락 사고는 피해 면적에 비해 인명피해는 너무나도 컸다. 불탄 400여 평의 땅은 비행기 크기 비행기 길이 23.27m, 너비 32.9m, 높이 6.6m와 엇비슷하지만 200여 평의 박장로 전도관을 빼면 주택지는 고작 200여 평이었으며 산비탈 위에 영세민들의 흑벽돌집 20여 동이 오밀조밀 들어찼고 여기 31가구 200여 명이 살고 있었다. 그날 풍파리로 기니를 이어온 이곳 주민들은 이날따라 날씨마저 비가 내려서 어른들은 밖에 안 나가고 어린이들도 집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은 더욱 컸다. 한 가족 3명과 함께 낮잠으로 밀린 피로를 풀다가 변을 당한 좁은 집에 4가구가 살아오던 송수길 45씨는 공장에 나갔던 두 아들과 친척집에 갔던 딸만 살아나고 가족 7명이 몽땅 목숨을 잃었다. 시체 발굴 작업을 하던 구조대원들은 젖을 먹이던 딸을 꼭 껴안은 채 타 죽은 모녀를 발견하고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더욱이 흑벽돌집의 무질서한 밀집 상태는 소방 작업과 구조 활동에도 큰 지장을 주었다. 큰 길에서 사고 현장까지의 길폭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다 소방차들이 드나들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 산기슭에 멈춰 서 있기가 일쑤였고 소화전 시설마저 없어 진화 작업은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인명피해는 늘어만 갔고 구조대들은 제대로 중상자들을 구해내지도 못한 채 발을 둥둥 굴려야만 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 주택들의 밀집 상태를 질서 있게 정리해야겠다는 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구호대책본부의 알선으로 사건 현장 부근 서울 정우여관 등 5개 여관에 분산 수용된 이재민들은 불의에 당한 처참한 참사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뜬 눈으로 8일과 9일 이틀 밤을 새웠다. 참사 당일 공군 장병들과 30여 명의 서울시 건설대원들은 헌병들이 길목길목에서 민간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가운데 밤늦도록 시체 발굴과 운반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밤 12시경 일을 끝내고 불에 타 벌판이 된 현장을 밤새워 말끔히 정리해 놓았다. 한편 사고조사위는 산산조각인한 C-46기의 파편을 모두 주워 모아 재조립을 시작하여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이었다. 10일 오후 공군 당국은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 박종순 대위 30일 대구가 C-46 공군기에 탑승하였으며 사망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국내 항공사고 사상 최대의 참사였던 청구동의 C-46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있은 뒤 이틀이 지난 4월 10일 낮까지 파악된 희생자 수는 사망자 탑승자 15명과 민간인 43명을 합하여 58명이며 중상자 24명, 행방불명 6명, 불탄 판잣집과 흑담집 20동 27가구, 이재민 196명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정확한 사망자의 수와 신원 그리고 피해 상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어 경찰은 정확한 숫자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경찰 당국은 첫째로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없을 만큼이나 완전히 불에 탔거나 산산조각이나 인원수나 성별을 구분할 수 없어 부정확한 동족부와 유가족들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고 둘째로 동족부에 기재된 사람 중에는 타출이 있고
외래자가 현장에 갔다가 죽은 사람이 있으며 셋째로 유족들의 허위 신고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자 수와 피해 상황을 알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의 분석으로는 뚝섬 상공을 통과 후 남쪽으로 기술을 돌리지 못하고 왼쪽 시내 쪽으로 급선회했던 것을 보면 왼쪽 엔진이 고장났을 확률이 높다고 했으며, 과거에도 1961년 10월 오산 사고는 엔진의 피스톤 파열로 판명되었고 1963년 3월 부천 사고는 악천후였으며, 결국 조종사 서대위는 약 2분의 숨막히는 순간 동안 도심을 탈출하려고 안간 힘을 썼으나 불가항력이었고, 가능한 한 수직 방향으로 추락하여 피해 면적을 줄이려고 했을 줄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이번 사고는 두 개의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C-46 수송기의 노후화이며 또 하나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한국공군기지 여의도 공항의 이전이 필요하며, 이 두 문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높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장지현 공군 참모총장은 8일 오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엔진 고장이며 간접적인 원인은 악천후와 기체 정비 불량, 기체의 노후 등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앞으로 공군의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C-46 공군기 905호는 매일 아침 9시에 대구를 출발하여 여의도 공항에서 잠깐 쉬고 대구로 돌아가는 공군기로 33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이날 같은 기후에도 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 총장은 이 같은 사고를 낸 데 대해 사망자 유가족을 비롯 전 국민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과 이재민에 대해서는 힘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구하겠다고 말했다. 공군 C-46 수송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승무원 탑승원 및 민간인에 대한 군민합동 장례식이 4월 12일 오전 여의도 공군기지에서 거행됐다. 4월 10일 공군 당국은 이 같은 장례 일정을 밝히고 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대책으로 첫째로 이재민 전 가구를 시당국의 협조를 얻어 서대문구 응암동 시립아파트에 입주토록 조치하고, 둘째로 이 사고로 고아가 된 어린이에 대해 앞으로 양육 및 교육 대책을 세우기로 했으며, 셋째로 이재민 중 청소년들은 공군이 실시 중인 직업훈련 교육 요원으로 선발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김형욱 서울시장은 청구동 비행기 추락 사고로 고아가 된 취학아동을 위해 청구장학회를 마련하여 5에서 6명의 아동들에게 국민교 취약에 관계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치로 했다. 추락한 C-46 수송기는 쌍발기 수송기로 승무원과 탑승원을 포함하여 33명이 정원이었으며 주로 낙하산 강하, 물체 투하, 인원, 환자 수송 및 물자 수송의 기능을 가진 수송기였다. 1937년 커티스 라이트 4위 설계 기사였던 조지 A. 페이지가 CW-20이라는 압력동체 방식의 고고도 여객기의 프로토타입이 그 기원이다. 그런데 CW-20을 당시 그 어떤 민간 항공사도 구입하지 않아 애를 먹던 중에 미육군 항공대가 프로토타입을 구입해 시험해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1940년에 46대의 CW-20A를 도입하였다. 이들 CW-20A의 통째를 연장하고 화물 적재 문을 확장하고 바닥을 강화하여 1942년부터 도입한 것이 바로 C-46A다. 초기 생산형은 라이트 R2600 트윈 사이클론 엔진을 탑재하다가 곧 프렛 앤드 앰프 휘트니 R2800 더블 아스프 엔진으로 교체되었다. C-46G까지 개량을 거듭하며 총 3181대 생산되었으며, 동시대 같은 목적으로 개발된 더글라스 C-47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니 소련의 미사일 1개로 4명 사망에 집속탄 1발에 3명 사망, 무유도 공중폭탄 8발에 47명 사망 1발당 6명 사망으로 나오는데, 이번 C-46 수송기 추락으로 58명의 사망자 중 민간인이 43명 사망했는데 미사일 10개가 떨어진 것만큼이나 희생자가 많았네요. 대단히 불운한 사고였음을 알 수 있네요. 그래도 1967년도인데도 박정희 정권의 공군 당국이 진실되게 사과하고 뒤처리와 진심된 희생자 구제 및 보상을 사후 처리를 한 것 같고, 오늘날 윤석열 검찰 정권과 비교해보니 박정희 정권보다 멍청하고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비인 세금만 빨아먹으며 거짓말만 하는 윤 정권은 사기꾼 흡혈귀 정권으로 보입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